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오늘은 헬멧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러 가지 이슈에도 시장은 그래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구간, 이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중 긴장감, 저희가 키워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사실 지수 전체는 이 경계감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조금 더 갈 이슈인지를 일단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산이 1차적으로 관심이 가는데 이쪽은 힘이 없고, 오히려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과자 쪽, 요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수산물 쪽, 그리고 뭐 제분, 설탕 요렇게까지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이슈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요 이슈 조금 더 끌고 가도 될지, 그리고 오늘 시세 나오는 쪽에 추가 공략 될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능은 한데 이게 이제 섹터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과자 쪽이 많이 올라갔는데 크라운 제과가 상한가 또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저는 이거 단기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크라운 제과의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뭐 과자가 99%인데 거기서 이제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보시면 내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이번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제과 부분이 898억이 국내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출은 해봐야 46억밖에 안 돼요. 아, 비중이 생각보다 낮네요. 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중국 쪽에서 수혜를 보더라도, 대만 쪽에서 수입 금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제품이 모든 걸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 다 채운다고 한들 사실 지금 수출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펀더멘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반사 수혜가 나온다. 거기에 따른 이제 테마적인 부분으로 수급이 뒷받침이 준 부분은 있지만,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엄청나게 뭐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과주와 더불어서 수산물 관련주도 오름세가 나타나는데 비슷한 관점으로 대응을 함이 오를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수산물 같은 게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러시아발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수산물 쪽은 뭐 대게나 이런 거 굉장히 싸졌어요. 수산시장 가보시면은 뭐 대게나 킹크랩 이제 한 10만 원대면 그냥 먹거든요.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대게 2마리도 10만 원 정도인데, 제가 그쪽 관심이 많아서 좀 자주 가거든요. 미소가. 네. 근데 이제 그쪽은 특히나 고기나 이런 쪽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비중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중국 쪽에서 이런 이벤트가 생겼다고 해서 전체 공급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별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내수에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쪽 섹터에서 보실 거면은 조금 윗꼬리는 많이 달릴 수 있지만 히토류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미중 갈등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대만 관련된 이슈로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미 그것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상 국가들끼리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할 것이고, 일단 반도체 쪽을 보시게 되면은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중국은 항상 이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마다 히토류 카드를 좀 꺼냈습니다. 그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이 좀 이벤트가 충분히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유니온 머티리얼즈인데, 일단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이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좀 반등이 나온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력, 그러니까 이전에 미국과 중국과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때 가격 흐름을 보시게 됐을 때는 상단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이벤트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이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올 겁니다. 다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본전이라든지 이 현금화들 그리고 저점 매수했었던 분들의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 자체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히토류는 기대감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꼬리는 달릴 수 있지만 우상향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제가나 이런 쪽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이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좀 잘 나왔었던 네.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추가로 짧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히토류와 방산 쪽일 텐데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격적인 메리트 많이 내렸기 때문에 히토류 쪽에 조금 더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뭐 펀더멘탈 쪽으로 네. 가신다면 방산이 이제 단연 우세합니다. 근데 요번에 방산이 좀 약하게 작용을 한 거는 네. 이미 이 러시아가 발생시킨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비해서는 네. 아직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벤트가 정말 방산 쪽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산 쪽으로 어쨌든 폴란드발 대규모 수주했다는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올랐고 또 다른 이제 수주에 대한 이벤트들이 확인될 때마다 좀 주가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이 포를 쏘거나 그런 이벤트가 아니면 방산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산으로 엄청나게 수혜를 준다라는 관점으로 가기엔 좀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선 좀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히토류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모두 시총 상단에 위치한 2차 전지주가 단단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임주였네요. 제가 오늘 2차 전지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게임주 먼저 갈게요. 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춤을 추고 있는 주가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걸 이제 반전, 추세 반전으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실적 키워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신작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야 될까요? 게임주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주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매주 이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분위기는 게임주는 비슷하다고 보세요. 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PC나 콘솔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 그리고 웬만하면 NFT 쪽으로 연관이 좀 짙은 쪽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배제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도 뭐 네오이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좀 토픽으로 선정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 실적이 특히나 뭐 NC소프트 보시면 2년 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실적 자체가 낮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보다 주가가 거의 30-40% 이상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들 중에서도 오리지널 게임들 그리고 MMORPG 관련된 게임들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콘솔 쪽도 시장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근데 그쪽은 이제 네오이즈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이것도 궁금한 게 네. 지금 이달 23일 날 게임쇼가 개최가 되는데 네. 여기서 삼성전자가 콘솔, PC 시장에 좀 공략하는 건지 부스를 만들고 신제품을 많이 공개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 이쪽으로의 후반 들어서의 쏠림도 지금 생각할 만한 타이밍일까요? 사실 이제 그쪽은 네. 게임이 아니라 이제 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게임 관련된 그 부품,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 쪽을 담당하는 쪽, 네. 그러니까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쪽, 이런 쪽이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요. 그렇죠. 일단 삼성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분명 기사화가 많이 될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이벤트가 발생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쪽을 좀 집중을 하신다면은 저는 게임보다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을 틀어서 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은 소식이죠. 그리고 콘솔과 PC 게임에 대한 이런 전 세계 이제 시장 캐파가 100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PC나 이제 MMO 콘솔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웹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중국 판호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또 완화가 되면 게임 쪽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코로나가 또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비대면이라든지 교육주라든지 이런 쪽들 한번 시대가 분출됐는데 과거에 코로나 시기 때 보시면 콘텐츠도 우영우발로 한번 올랐잖아요. 근데 게임 쪽은 그렇게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수급도 한번 순환매 관점으로도 충분히 올 수가 있고
이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게임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작의 흥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블록 쌓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고점을 찍고 이제 우하향하는 구조예요. 항상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폭을 조금 이제 완만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게임은 서비스를 종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셨을 때 얼마나 게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얼마나 기대작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IP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게임주 공략 포인트는 신작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갈게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오늘 띄웠던 바로 그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강합니다. 사실 시장 강한 그 뒷배경에 2차 전지주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에코프로 BM. 사실은 여러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대상의 컨퍼런스 콜도 소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오후장에 이 정도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일단 좋은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저번 주에도 토픽으로 이제 코인테크 좀 말씀을 드렸고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눌림목일 때 좀 사보자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LFT 관련된 부분에서 진출을 선언한 것들은 네. 이제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과거에는 이제 MCM 3원계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됐었고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인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LFP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쪽을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제 방송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워낙 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은 안정되어 있지만 가격 인상이 굉장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차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LFP 쪽으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 부분은 아마 좀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급 차종에는 MCM으로 들어가고 약간 좀 보급형 쪽에서는 이제 LFP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LFP 쪽이 항상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제 뭐 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항상 이 운행 그 기간 자체가 네. 거리 자체가 좀 짧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또 기술력을 셀루팩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면 이 LFP 쪽에 대한 단점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일단 저렴한 상황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리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굳이 이쪽을 안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이상의 시장 확대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었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이런 거 뭐 바꿔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LFP 정도의 이 비중이 확대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소재라든지 이런 단에서 움직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포트를 더 추가하시는 방향은 맞지만 기존에 있던 포트를 정리하고 LFP 쪽으로 전부 다 갈아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일단은 투자 이슈에 최근에 움직였고 그 다음은 실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그 한마디가 그랬던 것처럼 LFP 쪽으로 단숨에 좀 매기가 쏠리진 않을까, 이동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포트의 편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차 전지 쪽을 좋아하신다라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체 포트가 20%가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한 5% 정도는 LFP 쪽을 좀 더 추가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워낙 그쪽을 밀었고 네. 우리나라 쪽에서 대거 좀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성장 궤도가 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은 뭐 이제 빠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해서 포트를 조금씩 마련해 나가는 데는 충분히 좀 좋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그 시세를 저희도 계속 쫓아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도 많이 관심이 가실 겁니다. 일단 2차 전지 그 전기차도 중국에서 먼저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제 우리도 더욱더 그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선전에서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 운행이 허가됐다라는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1일부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뉴스를 어떻게 보고 대응할지 질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사실은 개화기 때 가장 네.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그쵸. 기대감이 클 때 시세 폭발하는 그런
이런 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자율주행은 봐야 될까요? 중국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비중 확대가 필요할까요? 지금 아니면 이게 리스크일까요? 저는 확대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허가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4를 해보자라는 네.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작년쯤에 아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얼마 전에 서울 도심에서도 한번 시행을 맞아요.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이 때 접근을 하느냐 마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국내에서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 시장의 캐파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때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터 맞아요. 또 있고요. 그렇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AI 부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일단 카메라 모듈부터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러면 사실은 데이터 쪽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쪽을 보신다는 건 일정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네. 이제 자율주행이 잘 진행이 되려면 과거부터 이제 5G가 명확하게 다 이 인프라가 구축이 네.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5G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 공간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됐고 뭐 이 망 자체를 4G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촘촘히 해야 되고 이제 내부를 관통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통신 3사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연이 됐고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좀 더 뒤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차종이 나갈 때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일단 눈이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빠르게 수혜를 받는 쪽은 카메라 모듈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 시장이 전장보다는 더 시장 자체가 아직은 큽니다. 아직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어차피 좀 제한적입니다. 그 교환 사이클에 따라서만 사실 좀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전 세계 모든 차에 다 달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걸로 보시면 시장의 캐파가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필요한 카메라 모듈 수 자체도 지금 8대에서 10대 사이인데 뭐 추후에는 뭐 20대 이상까지도 좀 탑재가 될 것이고 특히나 고사양으로 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지금 단순히 계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계속 찾아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조언도 함께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리스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관심사 쪽에서도 계속 소외됐던 쪽은 본부장님? 타이어죠. 맞아요. 네. 타이어가 정말 많이 못 갔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요지부동이었는데 오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타이어조 이제 본격 가동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적 그리고 하반기 전망과 더불어서 지금이라도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조정 없이 그냥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타이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그 이유가 Q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P가 올라서 잘 나온 거거든요. 아, 결국은 완성차랑 비슷하게 본부장이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고가를 팔아서 그렇게 그렇죠.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부품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네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Q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하반기 때 이 반도체 공급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관점에서 앞으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출하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차 나가려면 바퀴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바퀴 부분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이어 쪽에서도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좀 수요가 둔화가 됐었던 건 있습니다. 중국에서 봉쇄도 있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이런 다방면의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SP죠.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거에 따른 수혜가 점진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서 사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Q 자체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P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Q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잘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늘렸다가 이제야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는 눌림목으로 접근하셨을 때 좋은 단가로 좀 매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아니고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보자라고 첨언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5가지 이슈 봤습니다. 이제 원픽 골라서 투자 전략을 좀 꼼꼼하게 잡아볼 텐데요.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자율주행 쪽에서 네. 퓨런티어를 좀 선택했습니다. 퓨런티어요? 네, 네. 지금 뭐 시장에서 대장은 캠시스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네. 퓨런티어,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 캐파가 확대가 됐을 때 그 카메라 모듈 쪽이 특히나 자율주행 쪽은 퓨런티어를 다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그래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괴화가 굉장히 크게 되면 그 안에서 독보적인 좀 실적을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 전기차 카메라의 전체의 56% 이상이 퓨런티어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그럼 계속적인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 그리고 산업의 성장 베이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기대를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이비전 시스템과 이제 그룹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고객사가 다변화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높은 점유율에서 추가적인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장악력 자체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모빌아이에 대한 상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꾸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될 때마다 사실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6개월 차가 되어 갑니다. 상장하고. 그래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한 7% 정도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좀 오늘은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 위에 31,500원 라인 부분들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소화하는 데는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는 33,000원, 매수는 26,000원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2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